안녕하세요. 동갑노무사입니다. 추석 연휴를 맞아 이번 시간에는 임시공휴일의 근로기준법상 의미와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원래 올해 2023년 추석은 주말이 끼는 바람에 9월 28일 목요일부터 10월 1일 일요일까지 총 4일의 연휴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10월 3일 화요일이 개천절로 이날도 빨간 날이라서 소위 징검다리 연휴가 만들어졌습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중간에 낀 10월 2일 월요일에 연차휴가를 쓸 계획을 하면서 정부 또한 소비 진작과 휴가권 보장의 차원에서 이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연속 6일의 황금 연휴가 탄생했습니다. 이를 근로계약상 휴일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공휴일을 다루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라는 대통령령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규정 제2조 제9호에서는 추석 전후 3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한편 제11호에서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이라는 표현을 두어서 국가가 지정하는 임시공휴일의 근거를 법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로 지정된다는 뜻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지정된다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서 말하는 유급휴일에는 위 관공서의 공휴일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래 추석 연휴와 개천절이 모두 유급휴일인 것은 당연하고 여기에 더해 월요일도 임시공휴일로 법정 유급휴일이 됩니다. 유급휴일과 관련된 이슈, 첫 번째는 휴무의 강제성 여부입니다. 근기법에서는 근로일과 휴일의 개념은 나누고 있지만 휴일이라고 해서 반드시 모두가 강제적으로 쉬도록 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휴일에도 근무할 수 있고 단지 일을 시키면 돈을 주면 될 뿐입니다. 바로 여기서 두 번째 이슈가 발생합니다. 연휴에 회사가 영업하더라도 나는 휴일 수당에는 관심 없고 그냥 쉬고 싶다면서 회사의 휴일 근로 스케줄을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간혹 생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따로 계약상 정한 것이 없다면 휴일 근로는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사용자가 이에 대한 징계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 당시에 휴일 근로에 대한 사전 고지를 하고 근로자가 동의했거나 업무 특성상 스케줄 근무가 예정되어 있고 그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었다면 근로자는 사전에 자신의 휴일 근로 여부를 알면서 동의했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별다른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계약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슈는 역시 휴일 근로 수당입니다. 이는 5인 이상이냐 미만이냐, 시급제냐 월급제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5인 이상이면서 시급제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서 하루 8시간까지는 150%,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200%를 각각 가산해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 유급휴일이라는 말 자체가 일을 안 하더라도 원래 받아야 할 100%만큼은 당연히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따라서 둘을 합하면 휴일 근로는 하루 8시간까지는 250%, 8시간 초과분은 300%를 각각 가산해야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5인 이상 월급제 사업장은 좀 다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가산 부분은 동일하지만 월급제라는 개념이 월에 받아야 할 돈을 미리 월 단위로 정산하는 만큼 쉬더라도 받게 되는 100%만큼은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하루 8시간까지는 150%, 8시간 초과분은 200%만 가산하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심플합니다. 애초에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상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도 않고 이에 따른 가산수당도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나와서 일한 시간만큼의 시급 100%만 지급하면 됩니다. 이슈 네 번째, 대유입니다. 사실 대유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바로 휴일 대체와 부상 휴가제입니다. 휴일 대체는 휴일 자체를 다른 날과 교환하는 방식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최소 24시간 전까지 교환하는 날을 근로자에게 알려야만 유효하고 휴일에 일하는 대신 다른 날에 쉬도록 날짜 단위로 교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날짜 단위인 만큼 가산 비율이 없고 휴일에 하루 일했다면 다른 근로일 하루를 쉬기만 하면 될 뿐이라서 직관적입니다. 다만 보상휴가제는 좀 다릅니다. 보상휴가제는 휴일 근로수당을 돈 대신 휴가로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휴일 대체를 주지 않은 상태로 이미 근무해버린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 본체가 휴일 근로 가산수당인 만큼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하고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수당과 마찬가지로 1:1로 쉬는 것이 아니라 가산 비율을 감안해서 1.5배 또는 2.0배의 휴가를 주어야만 합니다. 또한 보상휴가는 근로자가 그 휴가 사용일을 결정한다는 차이도 있습니다. 이러한 대유제도는 특히 법상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전제되므로 서면 합의가 없는 대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불법임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이슈는 연차 유급휴가 대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서는 회사가 특정한 근로일 중 하루를 지정해서 휴가를 쓰도록 강제할 수 있는 연차휴가 대체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방식은 공휴일에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빨간날, 즉 근로일이 아닌 휴일이라서 논리적으로 연차를 휴일에 쓸 수가 없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애초에 연차가 발생하지 않아서 연차휴가 대체제도 또한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연차를 쓰게 하는 회사가 있다면 법을 잘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 2018년에 변경된 제도 업데이트가 늦은 사업장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위 내용 잘 숙지하시고 즐거운 추석 연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동갑노무사 박한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